새끼 발가락. 이복희. 발톱이 제대로 다 자라지 못해 없는 거나 진배 없는 새끼 발가락이 꼼지락거린다. 가을이 깊어도 여물지 못하는 콩꼬투리 속의 끄트머리 콩알처럼 안타깝다. 여느 발가락들 발톱이 깎이는 동안에도 쭉정이처럼 웅크린 채 모서리를 견뎌왔다. 막내, 태생부터 그랬다. 달아오른 펜 위에 튕기는 물방울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이었다. 운전 중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다. 평상시 같았으면 단박에 거절 버튼을 눌렀을 텐데 왠지 느낌 달랐다. 막내의 이름을 대며 누구누구 어머니가 아니냐고 묻는데 순간 드라이 아이스를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몇 년 전 큰딸을 납치했다고 섬뜩한 목소리로 걸려온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었다. 그 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낯선 전화의 질에 과민 반응을 보여온 터였다. 내용을 다 듣기도 전에 오른발에 힘이 들어갔다. 차의 속도가 왜 이리 더딘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차는 자꾸만 뒤로 밀리는 듯 했다. 축구를 하다가 친구랑 부딪혀 넘어졌는데 한쪽 팔을 들지 못한다는 담임의 전화였다. 막내가 커갈수록 학교로 불려가는 일이 종종 생겼다. 일전에도 축구를 하다가 날아온 공에 안경이 부러지고 눈이 충혈된 적 있었다. 혹여 시력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불이 나게 달려가는 동안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갔다. 제 아빠나 나는 운동신경이 그리 나쁘지 않은데 녀석은 돌연변이인가 축구를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다. 교문을 나오는 막내는 나를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안심시키려고 불어 웃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오른쪽 팔을 축 늘어뜨리고 억지 웃음 뒤에 통증을 참아내는 일그러진 모습이 보였다. 차를 타자마자 엄마 미안해 라며 연구프 말했다. 딴에는 걱정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이겠지만 그러는 녀석이 더 안쓰러웠다. 가속 페달을 힘주어 밟았던 오른발의 새끼발가락이 아릿하게 느껴졌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병원으로 달렸다. 쇄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부러진 쇄골이 어긋나지 않고 그냥 금이 간 상태라고 했다. 만약에 어긋나 수술을 했다면 하늘이 노래질 만큼의 통증을 참아야 한다. 애 낳는 것은 비할 바도 아니라는 경험자의 말이 생각났다. 전치 8주 진단이 나왔다. 4주간은 양쪽 어깨를 걸어 뒤로 X자로 고정시켜 마치 범인을 포박하듯 꼼짝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해야 했다. 나머지 4주는 장치를 풀고 나서도 과격한 운동이나 심한 장난은 금물이라고 의사는 막내에게 엄포를 놓으셨다. 한여름 막내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춘기에 들어선 녀석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쏟으라는 신의 계시라 여기고 기꺼이 손과 발이 되어주었다. 처음 며칠은 밥을 먹는 게 서툴러 먹여줬다. 머리도 감기고 옷도 입혀주고 다시 갓난아이가 된 듯한 녀석의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했다. 귀찮아 짜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친절한 매니저가 되려고 노력했다. 잘 때도 반듯하게 자야 한다고 했기에 한밤중에도 몇 번씩 확인을 했다. 뒤척이며 자는 아이를 바로 눕히고 나면 잠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녀석의 유년 속으로 들어갔다.
막내에게 처음으로 회초리를 댄 적이 있다. 7살에 입학한 아이는 입학생 중 제일 작았다. 행동이 재발라서 잠시도 자리에 붙어 있지 않았다. 호기심 많은 녀석은 입학하자마자 때에 만난 물고기였다. 행동 반경이 넓어진 녀석을 찾아다니는 것이 하루 일과 중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그날은 하교 후에 아파트 놀이터에 나가서는 7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단지 내에 방송을 해도 소식이 없었다. 어둑해오고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다니고 친구들에게 연락도 해보았지만 행방이 묘연했다. 캄캄한 어둠이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아 심장이 다 오그라드는 듯했다. 동사무소에도 연락하고 파출소에도 신고를 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침이 바짝 말랐다. 좌불안석은 이때 하라고 나오는 말인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파출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녀석은 아파트를 벗어나 멀리 주택가까지 나가 친구랑 놀이에 빠졌나 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순찰 중인 경찰 아저씨 눈에 띈 것이다. 집에서는 야단 법석이 벌어졌는데 녀석은 자신이 발견한 신천지를 마음껏 탐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회초리를 든 것이다. 남자라고 악소리 한번 안 지르고 눈물만 글썽이는 녀석이 대견스럽고 듬직했다. 몇십 년 만에 찾아온 폭염에 막내는 생발가락 앓듯 힘들어했다. 혈기왕성한 시기에 제대로 씻지 못해 고약한 냄새로 누나들은 코를 틀어쥐었다. 병원에 가야만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 수건을 가져가서 닦아주어야 했다. 사춘기 이후로 제 몸을 절대 보여주지 않던 녀석이 별 수 없었던지 내게 몸을 맡겼다. 쑥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제법 성숙한 몸이 되어가고 있었다. 떡 벌어진 어깨와 단단해진 가슴을 닦아내며 내심 뿌듯했다. 절대 꼬리를 내릴 것 같지 않던 무더위와 함께 막내의 쇄골도 회복이 되었다. 딸을 키울 때보다 신경을 덜 쏟은 것은 인정한다. 변명 같지만 큰애들 키우면서 부모가 안달복달한다고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님을 터득했었다. 누나들을 거울 삼아 막내는 저절로 크겠거니 했다. 이번 일로 가을 햇살을 통째로 포식하는 벼처럼 더 단단해지고 여물어졌으리라. 돌탑의 무게를 아랫단에 낀 돌이 받치듯 신발의 바깥쪽 자리를 지키는 막내의 몫이 아마도 발의 중심에 이르는 게 아닐지.